네,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같이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지금 그 정치적 안정이 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와 트럼프의 열풍이 지금 거센데요. 자, 클린턴의 지금 선거 전략에 약효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힐러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운동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힐러리가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공화당의 전형적인 후보가 아닌 트럼프라는 새로운, 한마디로 아웃사이더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힐러리는 트럼프가 납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비난하고요. 주택위기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2008년 때 돈을 번 사업가다. 남들은 위기로 고생하는데 돈을 번 사업가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4년 전에 오바마가 미트 롬니를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인데 이번에 이 클린턴의 이런 공격들은 언론에서 유효하게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요, 케이블 TV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깎아내리는 용어인 부정직한 힐러리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방송이 되었답니다. 뉴욕타임즈는 힐러리의 선거 전략이 트럼프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 후보와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를 이전에 공화당 후보를 상대할 때처럼 그렇게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또 지속적으로 돌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진영은 이런 트럼프의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돌출적인 발언을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척 슈머는 트럼프에 맞설 총괄적인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힐러리는 대선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고위 인사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트럼프를 미치광이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내몰든가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과거식 방법으로는 전혀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럽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요, 이미 이 선거에서 힐러리가 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월가, 금융계가요, 힐러리의 지지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민주당 대통령 집권 시 정시가 훨씬 더 호황이었다 그러는데요. 1900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이 백악관에 거주했을 때 뉴욕 정시의 다우지수는 연평균 9%의 성장을 기록했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3.8%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월가가 좀 선호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월가가 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데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월가라는 게 있어요. 돈 내고 돈 따먹는 도박 게임 아닙니까? 월스트리트가요. 그 도박사들이 봤을 때 힐러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당선 가능성이 74%였는데 이제는 58%로 줄고 있다. 한 달 만에 20%쯤이 줄었죠. 불과 수주 전만 해도 트럼프의 당선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제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힐러리는 지금 이메일 게이트로도 시달리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최대의 접전지, 마지막 남은 접전지 캘리포니아에서 버니 샌더스와 여론조사상으로 2% 차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합니다. 자, 힐러리는 민주당원과 장년층 여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샌더스는 무당파 청년층 남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힐러리한테 돈을 많이 댄 월가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보도도 있는데요.
힐러리가 백악관 주인이 될지는 샌더스 지지층에 달려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한 말인데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지는 경쟁자인 샌더스 지지층의 표심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샌더스를 부통령시키면 될 건데 힐러리는 샌더스를 부통령시키면 샌더스가 힐러리 말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시키고 또 힐러리가 돈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샌더스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겠죠. 자, MBC 방송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샌더스가 경선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했다면 힐러리는 트럼프를 51대 43, 8% 차로 여유있게 이길 건데 샌더스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 46, 트럼프 43으로 3% 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샌더스와 트럼프의 가상 대결에서는 샌더스가 54로 트럼프는 39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맞붙을 가능성은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로 낙마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힐러리는 지금 80명만 더 확보하면 매집 넘버를 과반수 넘겨가지고 후보로 자력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 본선전에서 힐러리는 샌더스 지지층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정치 정책 성향 면에서 샌더스 지지자들의 상당 비율은 트럼프보다는 힐러리에 가깝는데요. 근데 힐러리 장관의 지지자들보다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더욱 진보적입니다. 근데 이 말도 미국에서 지금 아마 기사 뺏겼을 건데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책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샌더스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주요 정책들만 놓고 보면요. 미국 기자들도 기사를 제대로 못 쓰고 옮겨서는 한국 기사가 또 엉터리로 쓰고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MBC 방송은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대선 본선이 본격화되면 샌더스 지지자들이 70%가 힐러리한테 돌았을 거다 이래 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격차는 8%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커질 거다 이래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요. 힐러리나 그 남편 클린턴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이 위기에도요. 샌더스를 진정으로 정책으로 앉든지 부통령을 시키든지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라서요. 결국은 샌더스의 지지층 상당수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요즘 미국 보도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전 복지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서상목 씨, 한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죠. 끝이 좀 안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칼럼을 한 언론에 이렇게 냈는데요. 역사는 반복되는가? 트럼프의 국수주의와 샌더스의 사회주의. 자, 저는 뭐 아주 내용이 그래도 좋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전 세계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경제 외교에서 국수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여기에서 이제 또 왜곡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왜 샌더스를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라는 빨갱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 사민당이나 민사당이 있습니다. 그 민사당이나 사민당을 빨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요 정확하게 써야죠. 자, 어쨌든 사회주의자라 주장하는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고 세계를 사실상 국방, 경제, 기술부에서 주도하는 미국의 대선에서 거구와 극자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거구와 극자라는 부분은 기존의 거구 극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거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부자 정세를 주장합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적으로 한마디로
몇 가지 측면을 보면 트럼프가 이민을 반대하든가 외국의 어떤 이민들, 이 히스패닉이라든지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든가 하는 부분들은 일부 거구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의 또 많은 정책들은 거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거구입니까? 자유무역이 거구입니까? 저는 자유무역이 거구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각 나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중도나 좌파에 가깝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을 자유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야 된다. 그것이 거구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놀랍다는 거죠.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세계화 물결이 서방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는 이 해당 나라의 국력 신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 반면에 경제 발전이 되었지만은 부의 양극화,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있었고 이 19세기 말에 독일을 중심으로 강성 노조와 공산주의 사상 출현이 됐고 그리고 이런 도전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나 기득권 세력은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한마디로 혁명을 완화시키는 대안을 내지 못한 제정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 동유럽, 중국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공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또 1920년 말에 발생한 대공황은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걸림돌을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국제 정치도 혼란해지면서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선에서 나타나는 샌더스 사회주의와 트럼프 국수주의는 1세기 전에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강도는 약하지만은 경제 위기와 양극화 현상 이후에 정치 분야에서 극자나 극우 세력이 득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대 99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사회주의자 샌더스가 젊은 층과 서민층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고 또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과 높은 실업률은 일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저학력 백인 근로자를 하여금 개방화를 막아 국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지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 시장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실업의 증가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수주의 차원에서 인종차별과 시장 폐쇄를 주장하는 극우적 정치인의 등장을 가지고 온 것이다. 로마가 천년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고 점령국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인데 지금 21세기 미국이 지금 이런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장하다가 왜 갑자기 일이 됐느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은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 한국의 유리분리를 가지고 힐러리에만 집중하다가 인기 영합적인 대중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트럼프가 될 때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대외 경제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구조개혁이나 경제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 뭐 현재 이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열풍을 바라보는 용어 규정은 좀 틀렸지만은 대략적으로 경제적인 장기 불안과 침체가 이런 미국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극주극하의 극자 극우의 득세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한 측면에는 뭐 상당 부분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시각인데 이제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쳐오던 한국에 그런 것을 앞장서서 설파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 유럽의 극자 극우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당신들은 뭘 느낍니까? 과연 그런 주장으로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는 극자 극우의 열풍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열풍이 번져오지 않는 성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더 취약한 요소가 많다고 봅니까? 한국 사회의 최근의 양극화나 신분 상승 사다리의 붕괴, 경제 침체, 그리고 부의 소수의 집중, 그리고 투기의 만년, 이런 행태를 보면요, 저는 한국 사회에 트럼프나 샌더스의 열풍이 일단 불어닥치면요, 미국보다 훨씬 심한 부유증을 겪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시대에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 경제 우선 논리를요, 좀 한번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